자, 데이 2 한번 보도록 하자. 단어 데이 2. 자, 우리 지난 시간에 in에 대해서 했다면 in은 안쪽으로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in은 안과 함께 not의 뜻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짝 이야기하기도 했어. 자, out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데 느낌이 정말 위치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가 prefix에서 out도 얘기를 하지만 어떠한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서 되게 능력을 초과하는 것도 우리가 out이라는 단어를 조금 많이 써. 그래서 뭔가를 능가하는 또는 뭐 밖으로 outside를 얘기할 때 우리가 out이라는 prefix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outcome. 우리가 그때 intake가 명사로 썼던 것처럼 outcome도 out을 빼버리면 동사긴 하지만 outcome 자체가 우리가 명사로 가지고 나온 결과나 성과를 이야기한다는 걸 명사형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결과가 effect나 result나 outcome, consequence라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살짝씩은 다르고 어떠한 성과적인 효과가 있을 때 우리가 outcome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아웃라인은 어렵지 않게 겉에 그려진 라인을 얘기할 것이야. 그러니까 개요 또는 개요를 서술하다라는 동사까지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 자, outlook이라는 단어 알고 있으니 얘들아? outlook. 단어는 쉽지만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얘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해석해야지 하고 솔직히 조금 애매모호해.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할지가.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out은 밖으로 나가서 look은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전망대나 이런 거 내려가면 올라가면 밖으로 나가서 밖에 무엇을 보니? 경치를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전망대의 전망이라든지 예측 요거를 같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파란색 단어에 견해, 사고 방식까지 있다라는 거 봐주고 아까 전에 outlook 나가서 우리 뭐 본다 그랬어? 경치를 본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 3번에 경치라는 뜻도 우리가 outlook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어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약간 어려운 단어들이 막 있는 글에서 이 단어를 뭐라고 해석할지 조금 까탈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쉽게 생겼지만. 됐을까? 좋아. 뭐 outstanding 우리가 ing가 붙었잖아. 자, 이제부터 단어장에서 말이야. 단어장에서 ing가 붙거나 ed가 붙은 아이들의 품사는 모두 adjective로 갈 거야. 형용사. 그래서 동사형에다가 ing와 ed가 파생된 것들이 단어가 되는 거라서 ing는 어떤 느낌의 형용사냐면 능동태 형용사가 되는 것이야. 오케이. ed는 어떤 형태의 형용사가 될 것이야? 수동 형태의 형용사가 될 것이야. 품사는 다 무엇이다? adjective로 우리 갈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돼. 됐을까? 그러면 outstanding은 그 자체가 능동태로 훌륭한, 빼어난, 두드러진 이렇게 가져야 돼. 됐을까 얘들아? 그래서 능동태 느낌의 형용사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아울렛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그 아울렛이야 그치?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배출하는 배출구를 묵는다 우리가 outlet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밑에 3번에 전기 콘센트라고 써있잖아. 이것도 아울렛이라고 써있는데 가로로 AM, E 이렇게 써있는 거 American English에서 쓰인다 이 말이야. 미국식 영어에서 쓰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utter라는 단어 혹시 알고 있었을까 얘들아? 매우 중요해. 매우 중요해. utter는 원래 가장 쉬운 단어는 동사 뜻이 먼저 쉬워. 그래서 발화하다야. 뭔가 소리를 밖으로, 입 밖으로 내다를 우리가 utter이라고 얘기를 해. utter. 그래서 소리를 내다 또는 말하다가 우리가 utter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 메인 단어에서 조금 원래는 이 단어 알고 있었어야 돼. 조금 쉬운 단어 측에 속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 단어가 형용사까지 가져야 돼. 어려운 이유 느낌이 달라. 완전한, 전적인, 형용사, complete, total 하고 같은 뜻을 갖게 돼. 그래서 utter라는 뜻이 동사로 말하다, 형용사로는 무엇이다? 완전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단어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shown이라는 단어 또는 ment 이런 단어 붙으면 무엇 된다 그랬어? noun, 명사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끝에 얘들아, s로 끝나도 웬만해서는 명사형 만들 거야.
그래서 utter 말하다에 utterance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명사. 그러니까 말한 것, 언급한 것 또는 말하는 행동 자체를 우리가 utterance라고 얘기를 하고 요 단어도 되게 시험에서 많이 나와. utterance란 자체가. 왜냐면 우리가 발화법에 대해서 시험 주제로 좀 많이 나오거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화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를 정말 많이 볼 거야. 정말 많이 볼 거야.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ly가 붙으면 대부분 무엇이다? 쓸데없는 부사. 그치? 부사. 단 몇몇 단어는 ly가 붙어서 무엇이 된다? adjective, 형용사 된다라고 얘기했어. 기본적인 단어 lovely 이런 거 같은 것들. 오케이, 좋아. 자, utmost는 뭐 최대의 극도의까지 가주면 좋을 것 같고 어렵지 않고. 자, 뒤로 가보자. over이라는 단어를 할 건데 over, 넘어서는 거다. 넘어서는 거. 그래서 overcome 하면은 극복하다, 이겨내다. 이 단어는 중학교 때 뭐 이미 많이 봤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우리가 과거형이라든지 PP형이 overcome, overcame, overcome까지 가지고 have 플러스 PP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둬야 되고. 자, overlook하고 핵심 다이어라고 돼 있지. overlook. 보는 것에서 넘어선대. 그래서 못 보고 넘어가다, 간과하다 또는 눈 감아주다. 그래서 요 단어도 outlook처럼 단어 자체는 쉽지만 우리가 막상 해석하려면 생각보다 말을 유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해석해야지? 이렇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만 봐주면 돼. 그래서 간과하다, 못 이긴 척하고 보고 못 보고 넘어가다 이런 것이 우리가 overlook. overseas는 뭐 바다 넘어서니까 뭐 해외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overhead도 머리 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overtake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자 얘들아. take는 잡다야, 그치? take는 뭔가 취하다, 잡다야. 그래서 overtake는 그 따라잡는 것에 매우 능가하게, 능숙하게 따라잡는 것을 우리가 overtake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떠한 생산이나 점수나 어떠한 영향력이나 스코어에서 능가하다를 우리가 overtake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overtake, overtook, overtaken까지 가고 이번에는 가로로 BR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뭐겠어? 브리티시 잉글리시가 되겠지. 영국식 영어에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면 돼. 자, overtake는 그런데 능가하다라는 거는 뭔가 좋은 뜻이야 얘들아. 맞아? 생산성을 능가해. 득점을 넘어서. 좋은 뜻이거든? 3번 봐봐. 재난이 덮치다. 감정이 압도하다. 그러면 재난 등이 덮치다면은 좋은 뜻이겠니? 나쁜 뜻이겠니? 나쁜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 뜻으로만 우리가 그 글을 유추할 수가 없고 앞뒤의 맥락으로 단어의 동사를 추측해야 되는 어려운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바로 overtake 가져야 돼. 절대 쉽지 않아 얘들아. 요런 단어 정말 어려워서 요런 거 하나의 시험 문제로 예를 들어 그 글에서는 재난이 덮치다, 감정이 압도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나는 그 아이를 능가하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글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우리가 overtake 가도록 할게. 자, over는 많이 나오는 단어고 주로 수동태로 많이 쓰인대. 압도하다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압도시키다라고 외우면 조금 더 능동태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잘 외워져. 우리가 surprise 같은 경우도 어떤 단어니 얘들아? 능동태의 단어야. 맞지 그치? 그래서 놀라게 하다, 놀라게 시키다. please 같은 경우도 기쁘게 하다, 기쁘게 시키다. 이렇게 외워줘야지만 우리가 사람이 서브젝트가 앞에 나왔을 때 PP형으로 능동태로 많이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 overwhelm은 압도하다라는 능동태의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surprised 또는 pleased 이런 아이들처럼 앞쪽에 서브젝트에 사람이 와서 압도당하는 또는 당황하는 이런 뜻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overwhelm이라는 단어라는 거. 됐을까? 그러면 한번 파생시켜보자. ing부터 쓰니까 품사는 무엇일 것이야? 형용사가 돼야 될 것이야. 느낌의 어떤 태의 느낌의 형용사여야 되니? 능동태 느낌의 형용시켜야 되니까 그 상황이, 그 물건이, 그런 것들이 압도적인 이렇게 가져야 돼.
됐을까? 그래서 능동태 형용사가 overwhelming이라는 거. 자, 뭐 랩은 우리가 감싸는 거 우리가 랩이라고 해. 그치? 랩핑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러면 overlap 그대로 동사와 명사 가치가 이렇게 겹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무슨 말도 너랑 나랑 겹쳐. 뭔가 비슷해 보여. 공통점이 있다라는 중복하다, 중복되다라는 우리가 동사와 명사를 같이 쓸 수 있는 거. 자, overflow 어렵지 않아. 다만 우리가 excess라는 초과, 넘침이라는 명사형이 같이 있다라는 걸 꼭 외워줘야 돼. 됐을까? 그래서 overflow, flow란 자체가 우리가 흐르다라는 동사의 느낌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명사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extra도 역시 무엇을 넘어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규 과정은 curricular라고 얘기하거든. 커리큘럼이라는 거 많이 들었지. 그런 거 정규 과정은 우리가 커리큘러라고 얘기를 해. 교과 외 학습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extra curricular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과 외의가 우리가 extra curricular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단어 가볼게. terrestrially land. 한마디로 지구의 땅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extra terrestrial 하면은 그 밖이어야 돼. 그래서 지구 밖의 우주인의 외계의 딱 이 단어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 뭔가 예를 들어서 분위기에서 이 분위기에 되게 어울리지 않게 밖을 넘어서는데 좀 다른 느낌의 분위기인데 이럴 때도 우리가 extraterrestrial 이런 분위기를 좀 많이 써줘. 그래서 단순히 외계의 지구 밖의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용이 아니라 뭔가 벗어나는 듯한 지분의 내용이 왔을 때 extraterrestrial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좋아. 자, ordinary 뭐겠어? 보통이니까 extraordinary 얘도 두 개 잘 봐야 돼 얘들아. 하나는 이상한이야. 약간 weird야. 그치? 이상한. 그런데 extraordinary 또 무슨 뜻이 있어? 대단한, 비범한. 그러니까 사람 하나 까딱하다가 이상한 사람 될 수 있고 대단한 사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글의 흐름에서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그래서 무조건 extraordinary를 보고 아우 비범한데 안 돼. 이 사람 이상한 걸 수도 있고 이 상황 그 글의 내용 자체가 약간 이상적이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거 꼭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우리 요즘 나 때는 얘들아 너는 혈액형이 뭐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요즘은 뭐하지? MBTI 하지. 그치? 여기는 다 I인가? I야? 당연히 I야? I인 척 하는 거야 혹시? 그건 아니야. I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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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린이? 나는 I인가? 나는 할 때마다 다르고 하고 까먹어. 자꾸 하고 까먹어. 자, 우리가 다 지금 I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introvert한 사람이야 얘들아. intro. 내적인 사람이야. 내향적인 사람. introvert가 내향적인 사람이고 extrovert가 외향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I야 이야 이거 얘기할 때 introvert, extrover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기준을 나로 잡아야 외우기 쉬워. 그치? 그치? 나는 introvert야 이렇게 외워줘야지 쉽다라는 거. 그래서 extrovert는 외향적인 사람. 자, external 어렵지 않고 우리 뒤쪽에 나오는 suffix만 한번 보도록 할게. ly가 붙으면 대부분 무엇이다? 부사. 그리고 외부적으로. 자, 이제 중요한 거 또 하나 나왔어. 뒤쪽에 is가 붙을 거야 이제부터. is가 붙으면 얘는 몽땅다. verb야. 동사. 몽땅다 우리 동사할 거야. 그래서 external lies, is 붙었잖아. 그러니까 뭐야? 외부로 보여지게 하다, 표면화하다라는 동사형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치? 자, 거기다 이번에 또 tion이라는 서픽스 붙여보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표면화하다라는 동사에 대한 명사가 되니까 표면화라는 명사까지 가야 돼. 됐을까 얘들아? 좋아. 자, 미스는 잘못, mislead, 요거 mistake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mislead 하면은 lead는 이끌다야,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mislead니까 잘못 이끌다, 잘못 이끌다. ing 붙을게. 품사 무엇이야? 형용사. 그래서 잘못 이끄는 능동태의 형용사여야 돼. 됐니 얘들아? 자, misbehave는
비행을 저지르다. 그래서 뭐 비행 요 단어는 많이 봤을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하나 더 갈게. day 3까지 가도록 할게. 나는 짝수를 좋아해서 웬만하면 2개로 끊고 싶긴 한데 오늘은 2개 가도록 할게. 목요일이라서 2개 가도록 할게. 자, day 3으로 가보자. word 다른 거에 있어. 자, re는 우리가 다시라는 뜻이 있어, 그치? replay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recall 뭐 해상하다. 얘들아 중요한 거 동사 명사 둘 다 된다라는 거 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요즘에 뭐 쉬운 단어 뭐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recall이라는 뭐 것들이 나오거나 다이얼로그에서 이런 거 나와서 어렵지는 않은 단어고 record 기록하다 괜찮을 것 같아. 자, 요 단어 알아야 돼. recover cover take란 단어고 다시 갖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무엇이야? 체력을 다시 되찾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회복하다. 그래서 recovery란 단어와 함께 꼭 알아야 되는 단어 recovery란 명사 회복 또는 회수라는 명사형 단어 꼭 알고 있어야 돼. 중학교 때 내 생각에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리사이클이라 몇 년부터 많이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재활용하다. 이 아이는 리사이클링의 원래 동명사로 리사이클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가 아예 단어 하나로 굳어진 거야. 그래서 몇몇 단어는 그 단어가 명사형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동명사 형태로 만들었다가 그 단어가 자리 잡은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재활용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명사 형태로 자리를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뭐 research 연구하다 ER 붙으면 연구원. 그러면 research하고 researcher하고 다른 거구나 명사겠지만 연구와 연구자는 다르니까 다른 거구나 우리 알 수 있어야 되고. 자, 뭐 place 장소 말고 무슨 뜻 갖고 있지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 위치 시키다라는 동사야. place는 위치 시키다. 그래서 replace 역시 동사일 것이고 다시 위치 시키다, 대신하다, 교체하다. ment 붙으면 무엇이 되겠어? 명사 된다라고 얘기했지. 많이 얘들아, meant 쓰로 끝나면 무엇이 될 것이다? 명사만 될 것이다. 그래서 replacement 하면 교체, 교환. 사람이면 뭐겠어? 그 다음 사람 교체자, 후임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 자, produce 생산인데 reproduce니까 재생산하다, 복제하다, 재생하다. 시험 붙으면 무엇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명사형까지 가주면 좋다라는 거. 자, 우리가 survive 생각할게. 살아남는 거 우리가 survive라고 얘기를 해. 많이 얘들아. 그러면 revive는 뭐야? 다시 살리는 거야. 그래서 회복시키다, 소생시키다 라는 것이 revive. A에 붙으면 몇몇 단어 무엇 된다 그랬지? 명사라고 그랬고 그런 명사들은 대부분 루트의 품사가 동사에서 파생이 돼. 그래서 revive라는 동사에 A를 붙어서 무엇이 된다? 부활, 되살아남 이런 것들. 그러면 얘들아 이거 보고서는 사람만 부활 이러면 안 돼. 제도의 부활도 reviver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오케이 좋아. 자, remove 뜻 뭐지 얘들아? 제거하다.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알고 있지? 말을 해줘야 돼. 그치? 많이 얘들아 제거하다. A에 붙어서 무엇이다? 명사형 할 거야. 조금만 참아보자. retire, 은퇴하다, 은퇴시키다. 둘 다 되고 retirement, ment, 명사형. ed가 붙었으니까 얘들아 능동태니 수동태니? 수동태 형태의 형용사를 해줘야 돼. 맞니? 그래서 은퇴시키다에 당했으니까 retire, 은퇴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됐을까? 좋아. 자, 뭐 remain 남아있다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 remains의 별표를 쳐볼게. remain 쉬워. remains s 붙어서 단어 자체가 유물, 유적이 되게 돼. 유물, 유적. 고등학교 때 이 단어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명사형이란 거 잘 생각을 해보고. 자, represent 대표하다, 대표하다, 상징하다라는 게 대표 뜻이고 여기에 대한 이번에는 사람인데 이 단어 되게 어렵다. 왜? 지금 선생님 별표 치는 단어 보이니? representative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2부가 붙으면 대부분 뭐라고 됐어요?
adjective라고 얘기했잖아. 특이한 단어 중에 하나야. 형용사, 명사야. 명사. 그래서 사람에게 대표자, representative, 대표자. 어려워. 쉽지는 않은 거야. 알고 있어야 된다. 느낌이 무엇이라서? 형용사 느낌이라서. 요런 아이들은 꼭 생각해서 외워야 되고 representation 처음 붙었으니까 명사, 표시, 표현 요렇게 가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나라가 몇 형식을 영어는 몇 형식이지 얘들아? 5형식이야. 맞아? 우리 지금까지 5형식 배웠지? 맞니? 문법 배웠잖아 우리? 5형식 지금까지. 자, 이 5형식이라는 거는 어디서 만들었겠어 당연히? 어디서 만들었겠어? 누가 연구해서 만들었겠어? 미국에서 하지 않았을까? 자기네 왔는데? 영국이나?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고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것이 5형식이야. 나라마다 형식을 취하는 건 되게 달라.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 있어서 형식은 나라별로 취하는 게 달라. 어떤 나라는 되게 적게 잘라서 우리나라는 영어를 가르칠 때 3형식으로 가르칠 것이야. 분류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형식을 채택을 한 것이고 어떤 나라는 12형식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48형식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128형식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어. 그런데 똑같은 언어인데 달라. 뭐가 다를까? 우리나라는 형식이 작은 편이야, 큰 편이야, 묶음이. 작은 편이야. 5형식밖에 안 되니까. 얘네에 비하면. 맞니 얘들아? 그러면 무엇이 많다? 예외가 많다. 예외. 이건 예외. 그런데 이 예외도 무조건 예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정해져 있는 틀들이 있거든? 그것들을 또 묶음으로 만들게 되면 더 큰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나라별로 형식을 택하는 게 다르고 우리나라는 5형식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얘는 약간 법칙에서 벗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둬야 돼. 됐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배울 조동사라든지 나중에 뭐 수동태 이런 거 갈 때도 예외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태나 이런 것들, 소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고 있는데 그 단어들 자체에서도 예외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딱 어떤 나라는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됐지? 그래서 단어에서도 지금 예외가 좀 많이 보이는 거고. 자, 여기는 어렵지 않고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자, interfere라는 단어 찾아봤니 얘들아? 조금 빠르게 가볼게. 간섭하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전치사가 in과 with 둘 다 쓸 수 있다 생각을 조금 해주면 되고 요 단어 interaction은 쉬운 단어지만 얘들아 정말 많이 나오고 주제 단어로 많이 나와. 주제 단어. 그래서 보기에서 interaction이 있으면 답될 확률이 좀 많아 얘들아. interaction. 상호작용. 왜? 서로 사람들이나 어떠한 생물학적이나 유기학적 구조에서 서로 상호작용은 좋아야 된다라는 글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주제 단어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interaction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명사형 만들 샵 따위 없애버리면 얘 뭐 되겠어? 동사 되겠지? 그러면 interact는 더 크게 얘기해볼까? 여기에 act는 뭐야? act는 뭔가 활동하다야. 맞니? 작용하다가 act란 말이야. inter는 함께야. 그치? 맞아? 내가 조금 전에 안 했나? 자, 인터는 함께라는 얘기거든. 서로 같이. 그래서 인터내셔널이 서로 국제적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act는 뭔가 작용하다. interact는 서로 간에 작용하다. interaction은 서로 작용하는 것. 명사가 되는 것이고 interactive는 거기에 대한 형용사 상호작용하는까지 가져야 돼. 됐을까? 얼마나 남은 거야? 너무 힘들어하는데 빨리 가도록 해볼게. 자,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 몇 페이지로 가냐면 34페이지 trans로 가볼게. 밑에가 trans로 돼 있어 얘들아. transfer. 자, transfer는 이동시키다야. 이동시키다. 그러면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이나 어떤 포맷을 이동시키는 것도 우리가 transfer라고 얘기를 하고 이 단어가 얘들아 명사도 된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transfer. 아마 동사 뜻은 많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 하지만 transfer가 이동이나 갈아타기 등의 어떤 명사의 뜻도 갖고 있다는 거.
자, trans는 바꾸는 거거든. 바꾸는 거. 아, 니는 모르겠구나.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친한 사람이 있니? 근데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아. 나 때는 지금은 코드가 지금은 다 되는구나. 지금 이게 이제 돼지 콧구멍 같은 동그란 콜센터를 사용을 하잖아, 그지? 윤지야, 그지? 근데 옛날에 우리가 미제라고 해서 그런 너무 늙은 사람 같은데 예를 들어 해외 전자제품을 갖고 오면 전압이 맞지 않는 거야. 110V하고 220V니까 그게 맞지가 않아. 그러면은 이제 나 때 우리 아빠는 무엇을 이용했냐면 도란스란 걸 이용했어. 혹시 도란스란 거 들어본 적 있니? 내가 옛날에 한 7, 8년 전까지 강의할 때까지도 그들은 알았는데 그 애들은 그때 고등학교 때 지금 모르는구나. 도란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트랜스포먼스 얘기하는 거거든. 트랜스. 근데 이게 일본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면 진짜 안 좋은 거 알지? 그것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도란스라고 발음을 하면서 전압을 바꿔주는 요만한 기계가 있었어. 변압기가. 그거를 도란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했거든. 이걸 참 알면 좋은데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게 트랜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거. 그래서 트랜스는 뭔가 변형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트랜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아니 얘들아 트랜스포머라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영화는 아니? 그치? 그건 알지? 그것도 엄청 옛날 거긴 한데 트랜스가 뭔가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트랜스폼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폼이 형성하다라는 동사와 함께 바꿔서 형성하다니까 변형시키다 라는 동사까지. 그럼 여기 션 붙으면 무엇이 된다? transformation, 변형이라는 명사까지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됐을까? 좋아. 자, translate, 번역하다, 해석하다. translation 션 붙었으니까 명사 or 붙으면 그것을 행위하는 행위자까지 가는 거. 자, 요게 이제 요즘 또 나올 것 같은데 transplant, plant가 뭐니 얘들아? 식물이잖아. 아니, 심다라는 동사의 뜻을 해. 그러면 transplant는 옮겨 심는 거거든. 옮겨 심다. 식물만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장 이식 들어봤을까? 요런 범위에서 좀 많이 나와. 그래서 기관이나 조직을 이식하다의 뜻으로 우리가 transplant 또는 명사형으로 조직 이식을 transplant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좀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요 단어가 조직이나 기관, 인체 이식할 때 트랜스플란트를 사용을 한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됐지? 여기까지.